오늘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방송이 좀 순조롭지 못했는데 제 PPT에도 요 미세먼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 안에 검연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연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청 내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 건강정진과의 검연사업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때 인연으로 지금 대학병원에서 검연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흡연자와 그리고 또 검연교육, 제가 전공이 그 교육학이거든요. 대학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많은 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 스모킹 이런 말 많이 보죠, 그죠? 근데 이 문구는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간접흡연도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질병에서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주변에는요 금연구역이에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50m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는 뭐 받기 위해보다는 학생들 여러분이 좀 청정한 지역에서 네, 수업하고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담배 광고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간단하게 뭐 얼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살 수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청소년 흡연 유혹의 동기. 예,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뭐 맛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호기심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 동기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담배의 성분, 신종 담배가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 5월 24일 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그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그 경고 문구나 그 흡연자들의 그 질병에 대한 사진도 지금 붙여야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중에 전자담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약물의 위험성과 그 인식 부족하고요. 흡연과 관련된 질병, 또 청소년이 흡연을 했을 때 해로운 이유, 그리고 간접흡연과 태아의 간접흡연에 미세먼지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흡연의 대처 방법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금연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유치원 다녔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받았잖아요. 그때 받을 때마다 어머 그냥 우리 니코틴 타러 다 아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연령에 맞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 때는 아무리 이 부분에 뭐 전자담배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대에 맞게 지금 아마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호기심은요. 처음 보통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호기심으로 발동하는 게 30%예요. 그래서 뭐지? 연기가 나오고 어른들은 왜 흡연을 하지? 어릴 때 쳐다보고 있으면 아빠는 왜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멍하니 담배를 피실까 이런 호기심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갔을 때 아빠의 전자담배나 이런 거 봤을 때 야 우리 한번 해볼래? 재밌겠다. 아빠들 피우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하게 되면요. 한 번 재미로 했어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뭐지? 나 그거 한번 해보니까 신기해. 두 번 한다고 뭐 잘못될까? 잘못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독이 되면서 내가 보건소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정말 끊지 못해서 울음을 우는 그런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끊지 않으면 저는 지금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 안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이렇게 그 흡연에 빠져드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이니까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내 친한 친구가 흡연자예요. 그러면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을 하면서 그 친구도 흡연하지 않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나 멋있게 보이고 어른처럼 보이고 하는 거는 전부 또래의 학업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분들 뭐 교우관계라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에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흡연으로 유혹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멋있고 어린처럼 담배를 피우면 아 내가 좀 어른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대학생처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차별에 대한 항의나 뭐 반항의 표시로 뭐 내가 내가 오늘 기분도 나쁜데 뭐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걸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담배의 성분입니다. 담배의 성분은 뭐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 뒤로 같이 한번 더 알아볼 거고요. 담배는 그 식물 있잖아요. 니코틴이 들어있는 식물을 말려서 그걸 옛날에는 그대로 말린 거를 종이에 사서 피우는 그런 부분이 관련 담배, 연기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담배 회사에서는요. 이런 지금 나프탈렌이나 뭐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그 시아나칼륨 쥐약이죠. 나프탈렌도 내나 살충제입니다. 그죠? 포름알데히드라는 거는 시체 방부제예요. 시체 섞지 말라고 바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화학약품이나 살충제 성분을 막 섞어요. 막 믹스를 해서 담배 회사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왜 이런 걸 넣을까요? 이렇게 넣으면요. 자극이 심해요. 그리고 중독이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담배 회사는요. 좀 더 중독성 있게 담배를 끊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더 넣는지 알아요? 여기다 설탕 그리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식물성 버터 또 향이 좋아라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바닐라 향 초코향 이런 거를 막 넣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침이 덜 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담배 회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는요. 이 담배를 태우면서 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열을 가열하면서부터 화학물질이 막 나옵니다. 이건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핀다는 거는요.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살충제나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쭉쭉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요 마약 물질이죠.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담배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입니다. 입으로 담배를 피워서 식도로 넘어가서 폐로 한 바퀴 딱 돌고 뇌에 똑똑 네 담배 들어왔어요. 이때 뇌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을 막 분출을 합니다. 그게 약간의 뭐 진정 효과나 각성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니코틴 자체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르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하고 거무튀튀한 그 액체 종류죠. 근데 그 굉장히 농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병에서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산화탄소는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저산소증으로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산소 한 개에 탄소 하나가 산소를 잡아먹게 되면 여기는 호흡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 두통이 온다든지 산소 결핍으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두 개의 탄소 하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한 개 살아있기 때문에 두통이 약할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질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여기 한 번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의 은밀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먼저 코코아를 뿌린다. 그리고 설탕을 섞는다. 다음엔 버터를 넣어주고 바닐라 향을 첨가한다. 이 외에 추가로 넣어야 할 중요한 재료들이 있다.
카드뮴이 첨가된 충전용 건전지와 부탄이 들어있는 라이터, 그리고 옷장에 넣는 나프탈렌도 추가하고 살충제도 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담뱃잎과 수백 가지의 재료를 더 넣어 섞어서 완성되는 아주 특별한 제품. 비밀스런 제조 과정을 거쳐 탄생한 담배다. 네, 좀 전에 봤죠. 여러 가지 재료에 아주 우리가 쿠키 만드는 재료죠. 그죠? 버터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바닐라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배 그 니코틴 식물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달콤하게 담배 피우면서 기침이 좀 덜 나게 그리고 냄새가 좀 덜 나게 이렇게 하면서 또 아까 그 포름알데히드나 나프탈렌이나 이런 중독성 물질까지 이렇게 해서 담배는 한번 피우게 되면요. 습관적으로 중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요. 이거 뒤쪽으로 빠지네. 네. 담배는 습관과 중독이 반복되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잖아요. 한 개 뭐 내가 재미로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다 보면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습관은요. 비행기 조종사들도요. 흡연자라도 뭐 유럽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 한 10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이렇게 운행하잖아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딱 그 비행기를 착륙 딱 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흡연 욕구가 확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중독은요. 좀 전에 그 생물체 그 쥐 봤잖아요. 그죠? 실험 그 동물 그 봤을 때 한 상자에 우리도 이거 실험을 했었거든요. 상자에 쥐 2마리를 넣고요. 담배를 아크릴통에 이렇게 바깥을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담배를 이렇게 불을 붙여서 넣습니다. 그럼 연기가 아크릴통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쥐들이요 공중부양을 하고 막 그 아크릴통이 들썩들썩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가보면 너무 조용해서 가보면요 벌써 그 쥐들이 막 젤을 막 핥아먹고 있어요. 벌써 중독이 됐다는 거죠. 쥐들이 그 니코틴에 대한 그런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쥐들은요 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꼬장꼬장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는요 PG라고 해서 프로필렌 글리콜인데요. PG와 VG 식물성 글리세린 좀 전에 우리 그 리코 그 봤죠. 버터에 그 집어넣는 거 버터에 물을 섞어서요 뭐 저으면은 거기가 유화작용으로 뽀얗게 되잖아요. 촉촉하게 이게 지금 PG와 VG는요 식품에도 들어가고요 의약품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습을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습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요. 담배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는 PG와 VG와 니코틴과 향료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히팅을 해야 되잖아요. 열을 가하면서 거기서요. 이상한 그 물질들이 막 나와요. 이게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화학 구조가요. 니코틴의 구조에 꼬리가 달려 있다든지 니코틴 구조에 비슷하게 가면서 약간 꺾인다든지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가습기 살균제 알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도 질병에 이렇게 해서 목에 막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끓여서 히팅을 한 상태에서 나오는 연기 거기서 지금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담배는요 니코틴 없어요. 무니코틴이에요. 좀 있으면 동영상 나올 겁니다. 그 니코틴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그 니코틴의 중독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폐가 녹아나는 그 히팅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상한 그런 그 연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요 냄새 안 나죠. 그리고 향기가 있죠. 피워도 기침이 안 나요.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폐가 그냥 남아 놓질 않겠죠. 자, 전자담배는요. 기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뭐 기기에 그래 호기심을 발동할 그런 정도는 아닌데 담배를 아주 전자담배를 즐겨 피시는 분들은 이 기기도 핸드폰처럼 기기가 새로 나올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코로나19가 생기기 한 5, 6년 전에요. 폐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먼저
유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 5, 6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보건소에 근무할 때인데 막 이제 내가 있을 때는 그때 막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그 미국의 각 주에서요. 한 20, 30대 젊은 아이들이 막 그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호흡 곤란, 기침 이렇게 하면서 통증만 유발하다가 결국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그 폐질환 환자들이 갑작스런 이게 전자담배의 원인이었어요. 역학조사를 했을 때 전자담배는요 양을 측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피우고 싶은 대로 니코틴 넣고 향료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피우니까 기침 안 나죠. 남들이 인상 안 쓰거든요. 냄새 안 나니까. 이러니까 양을 조절 안 하고 막 피운 거예요. 그래서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경과한 후에는 이렇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암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질병이에요. 암은 지금 항암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폐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세먼지 좀 전에 동영상 봤잖아요. 미세먼지 무서운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 감기 같은데요. 감기와 유사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뭐 통제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코로나19 외에 이름을 달고 또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질환을 굉장히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자, 담배를 핀다는 거는 오른쪽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왼쪽 사람이 간접흡연이죠. 배기통에 연결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뭐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가스 성분이요. 간접흡연도 이렇게 위험합니다. 오른쪽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 담배 피고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굴뚝에 입을 막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만큼 간접흡연도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2차 간접흡연, 1차 간접흡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바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흡연이 됩니다. 3차 흡연은요 오늘 이 방에서는 아무도 담배 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여기서 담배를 피고 나갔어요. 그러면 소파나 카페트나 이런 쪽에 묻어 있으면서 감염이 되는 이게 3차 흡연이 되겠습니다. 자, 물담배인데요. 이거는 왜 다루기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카페 같은 데 출입 가능하죠. 그죠? 그래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맨 왼쪽 아래 그림 보면 호리병이에요. 여기에 물을 넣고요. 물에 니코틴이랑 아까 여기 그 PG나 VG나 향료 이런 거 막 집어넣어서 피우는데 이걸 지금 그 음료처럼 쭉 빨아들이면요 히팅이 됩니다. 이것도 히팅을 해야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뭐든지 끓여야지 김이 나잖아요. 그래서 히팅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살충제 성분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 또 정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인데 지금 여기는요 요즘은 이 물담배에 니코틴이 아니고 마약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카페에 시킬 때요. 아 여보세요. 여기요. 물담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물담배 애플 주세요. 물담배 망고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료가 마시면 굉장히 비타민 뭐 섭취가 돼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담배 회사는요. 이런 나쁜 행동으로 담배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전자담배나 물담배 등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경고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만큼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배 대용품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여성 3명이 카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입에 긴 파이프를 물고 있습니다. 곧이어 파이프를 건네받은 친구는 입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이곳은 물담배 전용 카페입니다. 물담배를 일컫는 훅가를 따와 훅가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들은 술집이 아닌 카페나 음식점 형태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최근 수능 시험을 치른 미성년자와 동행해봤습니다. 물담배 이거 애플로 하나 부탁드려요. 세 곳의 물담배 카페에서 직접 주문을 해봤습니다.
단 한 곳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업소들은 물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 물담배는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타르가 살짝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타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물담배는 수입할 때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겐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건 물담배뿐이 아닙니다. 일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선 전자담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 펴요. 학부모님들이 전자담배를 사주시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담배보다는 안 그래도 전자담배가 뭔가 좋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주변에 뭐 전자담배 피는 학생들 좀 많이 있어요? 네, 좀 있어요. 한 어느 정도 있어요? 한 10명 중에 4, 5명? 학생들 말처럼 정말로 전자담배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취재진은 전자담배를 파는 매장에 미성년자와 함께 가봤습니다. 판매업자는 전자담배가 학교에서 피우기 좋다며 구매를 부추깁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그렇죠. 보통 이제 학교에서 피면 이제 냄새가 이제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 향이 이제 금방 손쉽게로 날아가서 학교에서는 그거 피우고 나가서는 담배 피우고 막 그런. 네, 지금 동영상을 조금 잘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문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학부모님들이 사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자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담배 회사에서 이거 담배 끊으려고 하면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면 금연하기 좋으세요. 담배 회사에서는요, 절대 금연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그 니코틴이요, 2ml, 1ml 아주 조금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성이 약해요. 아닙니다. 중독성 물질이나 살충제 성분 이런 것들 조금만 먹고 뭐 한 숟가락 먹는 데서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먹는 순간부터 그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 회사는 이 지금 가열 담배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이코스예요. 이런 부분도 만들어내면서요. 냄새 안 나고요. 일단 금연을 하시려고 하면요. 요거부터 해서 금연하세요. 더 많이 피웁니다. 가열 담배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전자담배 이런 더 많이 피우거든요. 더 중독성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포름알데히드 아까 시체 방부제라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니코틴 중독도 차이가 없고요. 아스네나프텐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접착제 같은 건데요. 우리 새 건물에 들어가면 막 눈이 따갑고 피부 발진도 생길 수 있고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하면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이코스가 더 심했고요. 벤조피렌은 확실히 작았어요. 벤조피렌은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숯불에 떨어지면 지글지글 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건데 냄새는 조금 덜 났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다른 거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살충제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는요, 가열 담배고 이런 부분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절대 중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전부 전자담배입니다. 맨 왼쪽에서 보면 이거 샤프인데요. 이거 여기에다가 니코틴이랑 아까 PG, VG, 가습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피우는데 일단 히팅이 됩니다. 열을 가하다 보면은 수증기가 연기가 나오잖아요. 담배 필 때 거기에서 또 니코틴과 유사한 여러 가지 니코틴이 들어가면 니코틴이 흡수가 되고 무니코틴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히팅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옆에 거 보면요. 이거 스마트워치인데요. 시계 나와요. 근데 이거 팔면서요. 학교에서 피우기 좋아요. 여성들 피우기 좋습니다. 담배 안 가져다니도 되고요. 이거 담배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냥 스마트워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식들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도록 조장하고 판매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는 벤츠 자키가 아니고요. 이것도 전부 전자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는요. 제일 지금 타겟으로 보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꼬셔서 담배를 피우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을 좀 꼬셔서 담배를 피워서 우리 고객으로 만들까? 담배 회사는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멋진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요.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뒤로 싹 돌려서는요. 그 검은 돈을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이 담배로 인해서 검은 돈을 막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절대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요, 담배회사하고 지금 소송이 돼 있어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요, 담배로 인한 질병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배회사에 소송을 걸었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담배회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피우라고 했나요? 본인들이 피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금 서면에 가면 상상플러스라고 그 1번가에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담배 담배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대화방, 그리고 무대, 댄스 같은 거 할 수 있는 무대,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KTNG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담배회사는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도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 안쪽에 가면은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 흡연실 문구가 뭔지 아세요? 담배는 피우는 것보다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피우는 건 상관없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버블 스틱인데요. 친구들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친구들이 고등학생들 알더라고요. 자기가 흡연을 안 해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한 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련담배라고 하죠. 연기담배. 그 연기담배를 한 통에 20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20개 들어있는 걸 한 목에 입에 20개를 물고 불을 붙여서 흡입하는 거나 똑같은 중독성입니다. 우리가 일회용은 뭐예요? 일회용이라고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 번 쓰는데 담배 한 갑의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것도 이 케이스를 보면요, 굉장히 물방울이 보글보글 올라가는 정말 버블스틱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 담배 이름 역시 블루베리, 라임, 망고, 갈아 만든 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고 20개 피의 중독성이 있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향이 좋아요. 그리고 흡입하는 사람들한테 목 넘김이요, 기침 안 나요. 그러니까 막 피우게 되겠죠. 미국에서 그 3년 후에 그 담배 피운 사람들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요,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일성을 공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담배는요, 이 또한 호기심 발동입니다. 뭐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담배는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습관이나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니까, 친구가 피우니까 내 친한 친구가 피우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거야.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담배회사는요, 이렇게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에게 금연의 이거 보조제로 이렇게 하는데, 전자담배는 절대 금연 보조제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도 발암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거 연구하면서요. 계속 지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마약인데요. 그 청소년 호기심으로 해서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식욕 억제제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한 그 질병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요, 나비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손톱의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비 모양이에요. 하얗게 된 결정체인데요. 이게 SNS 구매가 막 그냥 할 수 있고 이래서 청소년들이 성분도 모르고 막 식욕 억제제로 이렇게 막 막무가내 구매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경찰에서 수사망에 있고요. 유통을 전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성 물질은 술은 알코올, 담배, 니코틴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항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케타민 이런 거랑 마약,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추신경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몸이 움직인다든지 감각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절 이런 쪽이 다 같이 영향을 입는데 이게 지금 구매가요,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이런 쪽으로 다 쉽게 온라인 해외 직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마약이라고 안 하고요, 얼음, 아이스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호기심 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담배에 관련된 질병인데요. 담배는 그 심장에서 나가는 우리 혈액이요, 손끝,
발끝, 머리 이렇게 좀 늦게 도달하겠죠.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혈관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되는데 일단 지금 요즘 미세먼지랑 이렇게 관련을 하다 보면 눈 시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깨져 보입니다. 글자를 봤는데 그 글자가 깨져 보이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오면 일단 깨끗하게 씻고 눈, 코 이런 거 씻고 물을 자주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안면에 이렇게 기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이런 데 노출이 되기 쉽고요. 자궁 외 임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임신하는 부분에서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은데 흡연을 하게 되면요. 이 아기가요. 자기 집을 못 찾아요. 자궁이라는 아기 집을 찾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냥 맴돌다가 거기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냥 죽게 되죠. 이렇게 자궁 외 임신이 많이 되고요. 정자가 어릴 때 이렇게 흡연을 하게 되면 정자의 모양이 기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는 건강한 아이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아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폐의 상태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오른쪽 까만 거는 타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카맣게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이런 폐무트 있는데요. 금연을 했잖아요. 흡연자가. 그러면 모양은 새까맣지만 기능은 금연한 그날부터 좋아진다고 합니다. 혈관 상태는 지금 왼쪽은 그냥 정상 혈관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찌꺼기가 생깁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암, 입 안속에 혹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 코에 그 호박 동그란 호박만한 그 혹이 생겼는데 이게 혈관이 다 들어가 수술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흡연으로 인한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요, 이 치아가 다 빠지고요, 틀니나 어르신들 보면 임플란트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뼈나 치아 이런 부분에도 열악하고요. 버거시병 보세요. 손에 이게 혈관 이거 피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은 어떻게 돼요? 저기 폭포수 같은 데서는 위에서 자연 정화가 되어서 우리 그 물을 마셔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고여 있는 물은 거기 벌레도 생기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먹었을 때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폭포수처럼 순환이 잘 되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잘 몸속의 기관도 잘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찌꺼기 같은 거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하고 땀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그게 장애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버거시병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이 흡연이 특히 해로운 이유 꼭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키만 쭉 크고 있다고 해서 다 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학교 올 때 머리 감고 뭐 거울 보고 하잖아요. 내 몸속은 봐지나요? 안 봐지죠. 그렇지만 자기 몸은요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단계는요 굉장히 세포가 막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게 되면 성장판이 멈추게 되기도 하고요. 성장 곡선이 꺾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이 안 돼서 기관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키운 친구는 폐가 정상적으로 크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담배를 피우면 작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바이러스,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 미세먼지와 비슷한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겠죠. 흡연은 오래 할수록요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폐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찍 흡연하면은 그만큼 폐암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내가 그때 보건소 근무할 때 중학생들 그 흡연자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 8명씩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한 달 교육을 하는데 한 열흘만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음성입니다. 소변에서 코티닌 검사, 니코틴 이거 검사하면은 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마치고 왔을 때 다 결과 보고서 해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잘 해서 금연한 친구도 있지만 내년에 돼서 또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도가 높아요. 잘 끊기도 하지만 또 재흡연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흡연을 하는데 굉장히 해로운 이유가 되겠죠. 밑에 보면 유전 형질의 변화, 정자가 변형이 온다 했죠. 그래서 2세의 나쁜 형질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상들의 불법 영업이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문제점을 KBS 뉴스를 통해 고발한 이후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자 이번엔 니코틴이 없다고 광고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검색해봤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에 다양한 향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용액 판매업체들은 성분 분석 결과까지 제시하며 니코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거 무니코틴 맞나요? 네, 무니코틴 맞아요.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희석제와 향료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 니코틴은 담배를 피우는 느낌, 이른바 타격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다른 물질로도 니코틴 없이 담배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천연 니코틴을 쓰지 않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진 않지만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업체들은 저마다 미성년자는 살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하면은 설명서랑 같이 와요. 친구가 한 명이 뚫으면은 제 것까지 사주는 거야 아니면은 좀 부모님 걸로 하든가 그러죠. 심지어 일부 무니코틴 전자담배 업체에서는 니코틴을 편법으로 첨가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도저히 못 참으시겠으면 거기다가 니코틴이니까 온라인 말해서 따로 구매해서 한 주방울 정도. 지난 1월 3만 건 수준이던 무니코틴 용액 판매글은 5달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여기 들었죠? 무니코틴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에 니코틴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요. 폐가 막 녹아나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히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나오는 연기, 거기에서 발암물질, 살충제 성분 이렇게 하면서 폐가 녹아납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단 성장에 장애가 있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꿈을 키워서 본인이 취미활동, 본인이 하고 싶은 꿈 이런 거 지금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게 되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이요. 15세 이하 흡연자가 있다면 요거는 사망률이 일반 비흡연자보다 20% 높습니다. 요런 거는 조금 미세먼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인데요. 이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거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건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장이나 산업 배출물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심합니다. 난방 및 화학연료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겨울에 서북풍이 불잖아요. 여름에는 보면 동남풍이 주로 부는데 서북풍이 불다 보면 우리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기에 취약하고요. 코로나19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태풍처럼요. 이름을 달고 지금 어떤 지금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폐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래, 기침, 목다감, 감기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금 미세먼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은요. 그냥 담배를 6개 피 흡연한 거나 똑같이 폐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습식 청소를 해야 돼요. 물걸레 청소 이런 거 하는 게 좋고요. 샤워 필수, 코나 양치 그리고 물을 자주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 섭취나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실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를 강화시키는 그런 환경에 만들어져야 되고요. 코로나19 비슷한 바이러스, 흡연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게 위험 노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자, 임산부인데요. 이 임산부가 메뉴에 사진
보세요. 4명의 임산부가 지금 아이가요. 눈을 막고 코를 막고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흡연한 엄마거든요. 밑에는 비흡연자예요. 굉장히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왼쪽의 사진을 보면 엄마가 흡연을 하게 되면 탯줄을 통해서 이 흡연 그 연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영양분이랑 산소 공급을 받잖아요. 아이한테. 그래야 되는데 여기 담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저출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 케이스에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체중은 조금 미달되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요. 뱃속에 있을 때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상한 나쁜 가스 그런 게 그게 좀 발암물질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았으면 계속해야 됩니까? 1분만. 예. 1분만 할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성장을 하면요. 그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아이를 먼저 때리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흡연자가 범죄자를 넣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흡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할 거 많잖아요. 그죠? 운동도 있고 뭐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일단 이 흡연 유혹의 동기는요. 그 운동하는 게 최고 좋아요. 땀을 송송송 날 정도 운동을 하면 이 땀과 함께 모든 그런 욕구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꿈도 좀 크게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